네, 지난 시간에는 컨템포러리 아트 이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예술가가 돈을 버는 2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술가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지켜야 하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인정이나 명예를 떠나서 진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각, 그런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 영상을 보고 더 이상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사업가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신이 우리 밥 사주고 월세 내줄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피 마힐이라는 화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rovide what people are looking for.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고 말하는데요. 마케팅의 기본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메시지는 우리 거지만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잘 되는 시장의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research some trends to work with. 조사하고 트렌드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마케팅 구루인 이렉타르님은 지금의 마케팅 트렌드가 환경, 그리고 그 다음 트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과 PC,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그 페이지가 한번 꺾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전히 그런 환경이라면 SNL이 이렇게 뜰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에서도 PC에 대한 입장을 최근에 한번 변화를 준다고 했었죠. 트렌드는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콘텐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키워드에 대한 반응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SNS에서 다이어트 레시피 샌드위치가 유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이어트와 샌드위치라는 키워드를 알고리즘에서 밀어줄 수 있겠네요. 샌드위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건 볶음밥인데 라고 한다면 샌드위치보다 맛있는 볶음밥처럼 제목을 짓는 겁니다.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 어디언스. 당신의 작품을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과 만나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작품이나 예술이나 서비스나 제품이 무엇인지 창작자인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진 않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음악평론가 차우진 님도 직접 내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커미션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커미션 작업. 이것을 우리는 나의 예술 작업의 연장선으로 삼을지 아니면 철저한 생업으로 분리할지를 고민 후 의사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에는 커미션이 아니라 서비스가 된다고 인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stay in your lane. 존버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내 주무기가 힙합인데 요새 트로트가 뜬다고 트로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힙합 안에서도 나는 붐랩을 잘하는 사람인데 트랩이 뜨니까 트랩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종종 레슨을 하게 되는데 레슨하는 친구들한테 야, 넉살이 호미들처럼 음악하면 넉살 들을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넉살 호미들 다 좋아합니다. 물론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나의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의 시대는 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독특한 지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less is more where choice is concerned. 줄이면 그냥 less is more. 선택의 여지가 적은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나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의 예술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글리밤의 회사 속에서도 예전 걸 보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기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물론 범위는 넓어졌지만 소개는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선택의 범위가 넓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설명이나 범위는 작아질 수 있지만 더 많은 판매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말했던 나만의 시장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create a quick win. 빠른 승리를 쟁취하라 라는 조언인데요. 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비싼 작품들 대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고객이 내 작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굿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8번째는 Make it easy for customer. 7번째 조언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고객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두고 많은 질문에도 정성껏 답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글리밤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변하거든요. 또 모든 채널을 열어두라는 건 지속적으로 채널을 관리하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담당자분들과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구독자가 300명일 때도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유튜버라고 진로 강의에 나간 적도 있고 유튜버로 지역방송에 나간 적도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 감사합니다. 이건 예술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명확하죠. 저도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를 찾을 때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홈페이지는 거르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9번째, Build your artist business plan. 우리는 한 번 팔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이것을 직업으로 여기고 많은 작업들을 시도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술가의 플래너 공유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만약 요청이 또 있으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째는 A Clear Marketing Plan입니다. 마케팅은 구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하려면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팔로워분들은 제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지겹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번째는 Build your mailing list. 마케팅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딘가에는 우리의 공연을 위한, 우리의 콘텐츠를 위한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공연이 성사될 뻔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활용한 CAI에서는 메일링을 그렇게 추천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의 메일을 받는 그런 곳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일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대답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된 일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정통성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는 방법보다는 예술로 돈을 버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Become a Marketing Ninja. 패스할게요. 13번째, Fill your calendar with selling opportunities. 달력을 판매 기회로 다 채우라고 합니다. 판매 기회라고 하는 건 미술학도의 입장에서 개인전, 그룹전, 아트페어, 오픈 스튜디오 등 매일매일을 모두 이런 판매 기회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9번째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13번째에서는 개별 계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의 힘을 모를 때 시도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이 파트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요, 래퍼 파운드라는 분인데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정말 매일매일 작업과 공연과 촬영을 번갈아 가면서 힙합씬에서 모든 일정을 노출과 작업의 기회로 채우고 계세요. 허슬러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스토어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한다면 신상품 출시 혹은 이벤트 기간 이렇게 계획들로 달력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Create Print from your artwork. 15번째, Create a loss reader. 영상에서는 로스트 리더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로스 리더라고 하는 가격 마케팅 전략을 일컫는 것 같고요. 원가나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손실은 크지만 저렴하다는 이미지나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같은 게 로스 리더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독과점으로 가는 시나리오 중에 일부라고 보기도 한다네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주스월드의 사례를 얹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주스월드의 루시드 드림은 스팅의 노래를 무단 샘플링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료와 음원 수익의 대부분을 스팅에게 넘겨줬지만 이 노래를 통한 주스월드의 성공까지 스팅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윤리적인 이야기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인 것 같고요. 유튜버 장사의 신이 말하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알바가 가게 망하게 하려고 손님들한테 이것저것 다 퍼줬더니 대박 가게가 되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우리는 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로스 리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고민하게 해주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16번째, 셋업 POD.
17번째, don't put your eggs into one basket.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multiple income streams.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예술 개인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의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하라는 거죠. 18번째, 패트리온이나 멤버십 같은 월 결제 구독 시스템. 19번째, 제휴 마케팅. 20번째, get some support to stay accountable. 여러분의 의지, 마음가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태도 같은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제 생각에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건 멀티플 인컴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해서 돈을 충분하게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랑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일찍이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인디펜던트 예술가가 살아가는 현실 같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네요. 다음에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제 예술가들의 사례들을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들을 더욱 다양하고 디테일한 사례들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